앞서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호주 최남단의 섬입니다. 고산지대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뎌왔지만 기후가 점점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종의 고산지대 식물들을 주민들의 정원으로 옮기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We're looking to create a large-scale urban climate refuge for these plants. 만약 산불로 산림이 황폐해지더라도 주민들의 정원에서 생존한 식물을 옮겨 심어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은 고대 유적과 풍부한 자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여기에 페루 정부는 안데스 산맥에 2027년까지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비 훨씬 많은 나무를 심어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150여 개의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Trabajando en ellas, en este proyecto de reforestación, un árbol por un peruano, con más de 30 millones de plantas, diferentes especies nativas que lo que buscan es contrarrestar los efectos del cambio climático.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산림 생태계를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곳곳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부였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세종과 충북, 대구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인천과 대전, 충남은 낮에, 호남과 영남은 오후에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3.1도로 평년보다 7도 정도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7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고 이에 이 씨가 답례 차원에서 가방을 선물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한 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해당 의혹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보고 금품 전달 정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턴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오르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 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 재난 지역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기부 혜택도 확대됩니다.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온 채 태어나는 희귀 질환인 심장 이소증을 앓는 아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려냈습니다. 의료진은 심장을 가슴 안으로 집어넣은 뒤 개양시킨 피부로 덮어 재건하는 등 두 차례 수술을 한 끝에 아기의 심장 전체를 자리 잡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슬슬 연말정산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에 뭐가 달라질까요? 살펴봅니다. 네, 국세청 서비스는 한 달 뒤쯤 개통하는데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으로 챙기면 좋을 알뜰 포인트들 김지숙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오릅니다. 한 명인 경우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 세 명이면 95만 원 등입니다. 또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 원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산층 혜택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혜택도 확대됩니다. 특별재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한도 자체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리 임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이같이 공제와 감면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심장이 몸 밖으로 노출되는 희귀질환인 심장 이소증을 지닌 채 태어난 아기가 수차례 수술 끝에 살아났습니다. 심장을 가슴 안으로 밀어넣어서 자리 잡도록 한 건데 심장 이소증이 있는 신생아를 살려낸 건 국내 처음입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서린이는 심장이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채 서울 아산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장을 보호해야 할 흉골과 늑골이 없었고 가슴과 배 피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심장 전체가 몸 밖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 이소증으로 100만 명 중 5명꼴로 발생하는 초희귀 질환입니다. 90% 이상이 임신 중에 숨지거나 태어나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린이를 살리기 위해 소아청소년 심장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병원의 6개 과목 의료진이 총동원됐습니다. 의료진은 심장을 가슴 안으로 집어넣은 뒤 배양시킨 피부로 덮어 재건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은 생후 한 달째부터 3차례 수술을 통해 심장을 가슴 안으로 밀어넣었고 2달째에는 피부를 배양해 가슴을 덮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수술 끝에 생후 2달 만에 심장 전체가 가슴 안쪽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생후 8개월인 서린이는 최근 퇴원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심장 이소증이 있는 신생아가 태어난 것은 국내 처음, 치료에 성공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린이의 어머니는 14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만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을 다룬 북한 매체 보도에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또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승 10정책에 따라 지어진 지방공장 준공식.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일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성업이라고. 현장에는 부인 이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동행했는데 이들이 함께 등장한 건 지난 6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도 주애가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걷거나 나란히 서서 간부들의 보고를 받는 등의 모습이 대거 등장했고 이설주 여사는 주로 한 발 뒤에 떨어져 서 있습니다. 특히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앞서서 걷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최고 지도자 앞에 누군가 자리한 모습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김정은 앞에 걸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김주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꺼리낌 없이 행동하거든요. 본인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빠나 동생들이 특히 동생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그 뒤에서 딱 버틸 수 있는 그런 역할 같은 게 하지 않을까. 김 위원장이 연일 지방공장과 병원 등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벌이는 가운데 국립외교원은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19,000톤 규모의 설탕 지원을 받아내 민생 달래기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9월 기준으로 중국의 대북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등 내년에도 북중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안보 관련 미국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도 많이 다르다는 현 시점의 미국의 안보 전략, 국제부 금철현 기자와 자세히 따져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걸 NSS라고 하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3년 만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우선주의 강조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서 국가안보 전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사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안보를 도외시한다기보다는 미국이 경제와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안보도 보장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중국을 경쟁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주요 안보적 위협으로 보는 관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지난 바이든 정부의 안보 전략처럼 중국 공산당을 언급하는 등 이념적인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념보다는 경제다. 그렇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 언급도 단 한 번에 그쳤는데요. 지역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처럼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핵 확산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기조 천명과는 달리 관련 언급이 빠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3년 전에는 북한이 3번 등장했고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죠. 이때는 NSS에 17번이나 북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정치 이념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의 효과적인 것,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군사안보적인 동기가 부여된다, 이런 표현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어왔던 미국 우선주의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항목들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까요? 네, 이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 국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힘을 통한 평화와 최고 군사력 유지, 미국의 국익과 무관한 사태에 대한 불개입, 그리고 유연한 현실주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공급망과 자재의 독립적인 확보, 이른바 리쇼어링, 미국 국내로 제조업을 이전해서 부활하겠다는 의미이죠. 에너지 분야에서의 우위, 그리고 방위 산업 부활도 촉진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며 미국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무임승차와 무역 불균형, 약탈적인 경제 관행, 그리고 역사적인 호의를 저버리는 행위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여유도 없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NSS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아무래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중국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싸워나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요? 네, 일단 기존 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을 자유무역 질서에